세무라는 영역이 사업자한테 되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비용 처리돼요. 이게 뭐예요? 막 이러면 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참을성이 없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용 처리해드립니다. 세무사 김찬희. 외식업자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비용 처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궁금하시죠?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외식업자분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곧 창업을 앞둔 예비점주님 세 분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창업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 외식업의 정수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치란 라멘 본점에 가서 긴 줄을 직접 기다려서 맛보기도 하고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도 느끼면서요. 물론 이게 일인지 여행인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몸으로 부딪히는 교육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거 전부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사연을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예비점주님들을 위해 일본까지 날아간 이제 대표의 열정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좀 봤던 사례 중에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기서 좀 이거는 비용 처리하기 좀 어렵겠는데 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네. 뭐 생각나는 건데 뭐 그분이 이제 일본을 가셨던 것 같은데 네. 한 20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아, 직원분이.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대표님 면세점에서 한 700만 원을 긁으셨길래 요거 좀 혹시 뭐 어떤 걸로 쓰셨냐고 하시니까 네. 면세점에서 한 700만 원짜리 백을 사셨는데 혹시 어떤 브랜드지? 아 뭐 샤넬에서 샤땡? 사셨더라고요. 예, 샤넬에서 사시고 그것뿐만이 네. 아니라 뭐 몽클레어에서 패딩도 어, 사시고 좋은 거 그렇게 사셨네. 하셨는데 네. 이제 대표님 말로는 이제 경품으로 가서 좀 게임하면서 그렇게 취업해야겠는데. 폼크게 하시려고 거의 뭐 1,000만 원을 네. 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거는 제가 비용 처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대표님이 너무 확실하게 이거는 직원분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쓰신 거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거기다 대고 이건 뭐 와이프나 대표님 쓰시려고 그냥 사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그런 조금은 심증이 있지만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처럼 사실 서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이것도 비용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대표님도 아마 세무사님한테 이제 계속 비용 처리 되나요를 아마 계속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세무사님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셔서 네. 아마 그런 불만도 저한테 초반에도 얘기를 하셨고 그 세무사님은 요거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세무사 입장도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네. 세무사가 이거 다 된다라고 했다가 안 되면은 책임 소재들을 사장님들이 세무사한테 다 뭐, 던지거든요. 네. 네가 비용 처리하라고 해서 했는데 비용 처리 안 되지 않았냐. 이런 거를 그 세무사님 많이 겪으셔서 아마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무사들은 그냥 뭐 다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넘어오셨는데도 저한테 그냥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영업자 입장에서 사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욕망은 당연하지만 제일 크죠, 그게. 예. 이거를 어디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도전을 해볼 것이냐를 세무사랑 같이 협치를 해서 뭔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세무사를 속여야겠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좀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혹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직원분들이랑 당연히 워크숍 목적으로 가지만 뭐 예를 들어 여행 경비가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비중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여행 비용이 5천만 원이 돼본 적은 없는데 네. 만약에 그냥 비용을 100이라고 두면 솔직히 막 숙박비나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밥만 먹었다 하면 막 30만 원, 50만 원 그냥 그렇죠.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 비용의 거의 한 60%, 70%를 쓰는 거. 그냥 이 워크숍을 간다 할 때 그냥 수반되는 재반 비용들. 그리고 한 30%는 뭐 막 놀고 먹는 데 쓰죠, 보통.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경비를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격 증빙을 할 거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죠. 네.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가맹점주라고 한다면 대표님이랑 같이 뭐 여행을 갈 거잖아요. 업무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건데 제가 돌아와서 나는 갔다 와 보니까 좀 가맹 사업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일 났네. 손실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게 있는지.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긴 했지만 안전장치는 사실 없어요.
이거 여행을 가는 목적 자체가 정말 여행하다 보면 인성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하루에 4만 보 걸으면 인성 다 나옵니다. 술도 많이 먹나요? 가서? 술 많이 먹죠. 술 먹고 막 진솔한 얘기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랑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가 저 사람도 나를 평가하는 거고 나로 그쵸. 저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뭐 가는 거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가서 뭐 이제 어쨌든 술 먹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냥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뭐 이제 가맹점주가 당연히 대표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둘이 들어가면 네. 또 속마음이 나올 건데 그럼요. 이제 가서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요 점주님은 조금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점주님이 계셨나요? 자기 인생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음. 뭐 어떤 일을 겪었고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근데 그걸 들어보면 이 사람은 뭘 해도 약간 되겠는데? 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격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궤적이 되게 나도 이 사람이랑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 잘 만났다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점주분들을 무작정 다 나 가맹점 하고 싶어 해서 뽑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왔을 때 면접을 봐서 판단하는 혹시 기준이 있는지. 저도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도 오래 했고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면 좀 인생이 피곤하고 불행해지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손님을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예 본인 성격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리를 잘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장사를 하는 게 인생이 되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이게 지속성의 영역에서 못 하는 거죠. 맨날 술 드시고 막 장사 때려쳐야지 막.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분들을 좀 죄송하지만 좀 고사하는 편이다. 그래도 뭐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예, 그쵸. 뭐 성격은 성격 개조됩니다. 돈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뭐 그런 게 또 아닐까 네. 싶긴 하네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대표님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추진력이 굉장히 빠르고 아이디어가 조금 되게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보통 어디서 얻으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식업을 하고 있지만 외식업 바깥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찾는 편이고요. 왜냐면 외식업 안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으면 베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다른 분야 뭐 여행 서비스 뭐 아니면 진짜 뭐 교육 분야에서도 얻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많이 얻은 건 사실 직접 일본 여행에 가서 아이템을 많이 발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소도시 여행하는 게 좀 유행이라 그런데 가면 한국 분들이 아직 접해보진 못했는데 이거 한국 사람 입맛에 엄청 잘 맞을 것 같아 하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조금 한국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연도 사실 직원분들이랑 예전에는 이제 같이 일본 워크숍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돈이 많이 들지만 가야 되는 당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뭔가를 막 찾아내는 것보다 해외여행 같이 하면서 이런 음식도 있네, 저런 음식도 있네, 이런 서비스도 있네 하면서 발굴하는 게 좀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럼 저희가 아까 쭉 앞에 사연을 좀 다뤄봤는데 좀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본 미식 탐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거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비용 처리에 대한 조금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업무 관련성이고 두 번째로 업무 관련성을 있게 쓰는 거는 좋지만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 요건은 업무 관련성이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엔드 요건으로 적격 증빙을 갖췄냐. 그럼 먼저 이제 적격 증빙은 이제 세법상으로는 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렇게가 이제 세법상 정해둔 적격 증빙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표님들한테 대표님 적격 증빙 갖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냥 대표님 끝자리 뭐 7777 카드 있잖아요. 그냥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적격 증빙이 신용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냥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적격 증빙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쓰시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건인 업무 관련성을 좀 보자면은
이거는 사실 케이스별로 조금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표님이 봤을 때나 세무서에서 봤을 때나 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연별로 조금 검토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이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냐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여행에서 어디까지 여행이고 어디까지 교육이냐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본인도 판단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은 더 판단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신용카드를 그냥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신용카드를 예를 들어 썼을 때 카드 점표에 그렇게만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랑 세무 공무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10월 1일 뭐 대한항공에서 뭐 5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저희는 그것만 봤을 때는 이게 뭐 가족이랑 여행을 간 건지 친구랑 간 건지 워크숍으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업무 관련성을 따질 때 보통은 사장님들한테 보통 의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도 사장님들한테 반대로 요거는 워크숍으로 가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워크숍으로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를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서 뭐 대표님 개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비를 뭐 잠깐 쉬어서 뭐 예를 들어 나는 커피숍 혼자 가서 한 10,000원짜리 커피를 먹었는데 그것까지 막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에는 너무 이제 납세 협력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서로 피곤한 거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번 부분까지 다 발라내기엔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워크숍으로 간 거면은 저는 그냥 전부 다 경비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좀 하나하나 들어가기에는 원래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런 작업 자체가 이제 대표님들도 피곤해 하시고 뭐 담당 세무사도 그걸 물어보면 보통 대표님들은 짜증을 내시고 세무 공무원도 보통 그렇게까지 파고들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그 전제가 이런 거를 썼으면 엑셀로라도 뭐 이제 추후에 소명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직원분들 누구누구 대동해서 워크숍을 갖고 이런 거는 조금은 만들어 두는 게 나중에 소명하기 조금 용이하겠죠. 네. 외식업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워크숍이라는 걸 가는데 거기에 뭐 해외로 가면 항공권도 있고 아니면 뭐 거기 체류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세무서에서 어떤 거 위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증빙받기 편하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냥 요것도 그냥 업무 관련성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게 항공권이든 가서 뭐 식대든 진짜 이게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주로 보고요.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서 그렇게 전부 다 소명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워크숍 비용이 5,000이면 그 중에 뭐 700을 어디에 썼는데 요거는 어떤 목적으로 쓴 거냐 이렇게 좀 비중이 큰 금액 위주로 나오지 막 이게 뭐 10,000원짜리 뭐 편의점 간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진 않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비중이 큰 것들을 좀 본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직원들이랑 일본에 가서 정말 유명한 오마카세에 가서 그래서 뭐 5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식비 항목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큰 금액이 지출됐네 이런 여행 경비 중에 500만 원이 들 일은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걸 했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소명을 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뭘 준비해 놔야 되나? 적격증빙 외에 이제 세무서에 혹시나 서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네. 이제 뭐 어떤 서류로 판단을 하냐 요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딱히 정해진 서류는 없어요. 어쨌든 소명하는 작업이란 자체가 뭐 어떤 서류를 꼭 제출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사한테 그냥 뭐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런 거는 내가 어떤 점주님이나 어떤 직원분들이랑 갖고 좀 요런 거를 그냥 꼼꼼한 정보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는 좀 서류로 정리해서 나중에 소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뭐 비용 처리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정보를 좀 넘겨주시면 그 소명하는 거 자체는 이제 세무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냥 대충 알아서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좀 디테일한 정보를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하다 보면 약간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또 그쵸. 세금은 줄이고 싶고
근데 그때는 또 네. 막 정신없으니까 못 챙기는데 최소한 그래도 영수증부터 어느 가게에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왜 갔는지 뭐 가능하면 팀원들이랑 같이 막 사진 찍고 보고서 같은 것도 있으면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진짜 좋겠지만 이거 사실 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렇게 해주시는 사장님들도 거의 없고 그래도 예, 저도 안 하거든요. 너무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뭐 네. 그런 거는 좀 그래도 데뷔하자는 용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국내 워크샵을 한번 했거든요. 네. 국내 워크샵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뭐 단상에서 인스타그램 막 라이브도 하고 막 이런 교육 자료 내용들도 혹시 이런 소명에 좀 해당이 될까요? 이거 교육용으로 저희가 워크샵에 갔습니다. 라는 의미. 그런 거는 충분히 소명이 되죠. 그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네. 그 업체가 아마 제조업이었을 건데 네네. 실제로 워크샵을 그 날짜에 갔는지를 확인을 했고 아, 실제로 그게 확인이 돼서 소명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크샵을 간 날 보통은 전부 다 같이 가잖아요. 뭐 그죠.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날 전부 다 그 업체가 쉬었어요. 오, 그 공문을 보낸 이력이 있고 그 팩스로 제가 소명을 했거든요. 아,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날짜에 내가 PT를 했고 그 날짜에 우리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공지를 띄웠다. 이런 게 진짜 소명이 안 될 것 같은 자료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어쨌든 그 세무 공무원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거 워크샵을 했네? 라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그렇죠. 입증할 수 그리고 세무 공무원 분도 제가 겪다 보니까 네. 이분들도 어쨌든 명분을 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비용 그쵸. 처리를 실제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너네들이 아무것도 제시를 못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 이런 스탠스인 아.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 뭐라도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뭐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요 날짜에 워크숍을 가니까 공지를 띄워놨다. 그런 자료들이라도 저희가 넘겨주면 공무원분들도 요 날짜에 실제로 얘네들이 워크숍을 갔구나. 이러면은 저희가 소명하기 굉장히 편한 거죠. 네. 네, 이거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기업의 규모가 작든 크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습관을 안 잡으면 나중에 커져서도 이런 인지가 없으니까 막 어떻게 막 흘러가다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좀 잘 잡는 게 맞아요. 네.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해외 교육을 보통 뭐 일본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실제 이런 게 어쨌든 비용이 뭐 항공권만 해도 한두 푼이 안 들 텐데 이런 걸 투입하셨을 때 실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는 사실 팀원분들이랑 해외 워크샵을 가지는 않고 있어요. 국내 워크샵 위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팀원분들 다 20대거든요. 이해합니다. 네, 네. 맥주 한 잔씩 안 먹거든요. 이제 술집 앉았다 하면 100만 원씩 깨지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네.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가서 째째하게 그만 먹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거의 5차, 6차까지 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 처리의 영역이라기보단 친구들이 뭔가를 배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막 술 먹고 노는 거에 치중이 되죠. 친구들 얼마나 재밌겠어요. 일본 갈 일이 막 엄청 자주 있진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소모적이다 해서 최근에는 국내 워크샵이나 교육 위주로 좀 바꿨고, 하지만 근데 점주님들은 좀 달라요. 저처럼 일종의 가이드 하는 사람이 한 명이 껴서 일본에 가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외식업 문화를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아무리 제가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이런 거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주님들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혹시 뭐 대표님도 이런 사연 외에 네. 이거랑 비슷하게 뭐 경비 처리 될까 네. 뭐 이렇게 좀 고민했던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네. 궁금한 건데 막 주변에 외식업 막 잘 드시는 대표님들 보면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도 비용 처리가 되나? 뭐 이코노미 타고 굳이 갈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오히려? 네. 사실 뭐 비즈니스는 비용 처리 안 되고 네. 이코노미는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항공권 자체가 나가는 목적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거 두 개는 무차별할 것 같아요. 이게 등급의 차이는 어쨌든 대표님의 재력에 따라 달린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약간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동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진짜 인간적인 여행을 갈 때도 있고 정말 일로서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냥 직원들을 빼고 그냥 두 네네. 분이서 간다라고 하시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그냥 대표님 두 분이서 네. 사실 친목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해드릴 수 있지만 사실 소명 요청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워크숍에 대한 공문 자료나 이런 게
전혀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응할 자료도 없거니와 네. 이걸 대응할 자료들을 대표님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도 사실 못 만드실 것 같고 그죠, 예를 그죠. 들어 뭐 레시피를 또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같이 공동 대표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셰프님이시니까 네네. 뭐 그분들이 같이 해서 뭐 그런 식당에 가서 이런 거를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영상을 담아왔다. 요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비용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대표님 두 분이서 그냥 단독으로 여행 가셨던 거를 사실 걸렸을 때는 좀 입증하기가 쉽지 그쵸.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약간 양심의 영역도 있고. 그렇죠. 네. 쉽지 않네요. 나중에 어쨌든 뭐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찬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자영업을 꽤 오랜 기간 해왔는데 옛날에는 막 솔직히 현금 매출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아예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현금 착복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 그렇다면 그냥 현금 영수증 010 빵빵빵빵 빵빵빵빵으로 입력 잘 해두고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서 서류 오면 거기 맨 앞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세금 가장 덜 내는 방법은 오늘 내는 거다. 지금 내는 거다. 정말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세무 공부를 좀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매입을 잘 잡고 빠지는 게 없이 누락하는 거 없이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요즘 더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그냥 기장할 때 어쨌든 대표님들이 세무적으로 모르시니까 당연히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맞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의 세무적인 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세무사를 보는 눈도 키우셔야 되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그거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대표님들이 아셔야 나중에 저한테 안 하시더라도 좀 속된 말로 좀 눈탱이 안 맞는다.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해드리고 좀 이렇게 좀 최대한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요식업 하신 지 그래도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네. 저희 기장처들 중에서도 이제 막 요식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거를 진짜 1인 요식업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하나 비용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비용 처리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조금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팁을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저도 지금도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네. 동안에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세무라는 영역이 사업자한테 되게 너무 어려워요. 용어도 복잡하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매출 내기도 미치겠는데 막 세무까지 전문적인 영역에 다가서기가 그쵸,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네, 힘들. 제일 좋은 건 사실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무사의 실력이라기보다 저희가 잘 모르니까 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전문 자격사기도 하고 저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설명하시고 근데 그런 참을성 있는 분들을 좀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막 맨날 이거 비용 처리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단어예요? 막 이러면 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참을성이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뭐 사장님들이 제가 뭐 말로는 세무적으로 좀 아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게 가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빠르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채널에 뭐 연락처나 이런 카톡 다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장을 옮기라고 저는 좀 그런 성향은 아니고 뭐 꼭 저한테 뭐 비용을 지불하셔서 안 하셔도 되니까 질문해 주시면 뭐 네. 편하게 좀 오프 더 레코드인 내용도 많으니까 그런 네네. 부분 위주로 제가 답변을 많이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관심을 좀 보여주세요. 저희에게. 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제 사연이긴 하지만 경비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만 이런 여행이나 워크샵 이런 부분들이 좀 사장님들이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더 경비로 여러 가지 잡고 싶은 성향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근데 팀원들에게도 그렇고 점주님에게도 그렇고 이런 사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에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사실 장사도 안 되고 막 어떻게 하면 돈 아끼지 이런 순간들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직원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려는 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무지게 비용 처리도 하시고 조금 많이 시간을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뭐 비용 처리합니다의 김찬희 세무사였고요. 외식업자 김찬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공격적인 비용 처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